수억 년간의 진화를 거쳐 세상에는 생존이라는 목적에 나무랄 데 없이 적응한 훌륭하고 비범하고 또 우수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후 인간이 등장하자 이들은 너무나 지루했던 나머지 새로운 종의 창조에 열중하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인간이 자기 손으로 만들어낸 괴물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늑대 고양이 라이코이. 매우 난폭한 고양이는 이제 한물 갔고 요즘은 늑대 고양이가 유행 중입니다. 이 동물은 꽤 높은 비율로 집안의 아이돌이 됩니다. 초자연적인 외모의 고양이는 같은 고양이들 중에서도 확실히 우수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악몽 같은 존재겠죠? 라이코이를 번식시킨 것은 고양이와 병에 걸린 흡혈박쥐를 둘 다 데리고 오고 싶었지만 하나만 키워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라이코이의 외모는 늑대인간을 표현하려고 했던 80년대의 특수효과 같은 면이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이 고양이의 듬성듬성 나있는 불균질한 털의 색은 드문 유전자 변형이라고 합니다. 더럽고 불결해 보이는 외모의 근원이 된 유전자 변형으로 인해 모공이 손상되어 있는 탓에 고양이의 매력적인 특징인 부드러운 털을 기르고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딱딱한 피부 위에 어떻게든 난 듬성듬성한 털뭉치들. 이 고양이는 마치 미니어처 늑대인간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라이코이는 합병증도 없는 건강한 종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과제는 이 고양이를 만들어낸 인물을 찾아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늑대 고양이는 고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다페스트 비둘기. 브리더들은 몇 번이나 비둘기의 DNA로 신과 승부를 보려고 했는데요. 그 산물 중에서도 특히 우수한 만물의 어머니인 자연을 향한 도전으로서 탄생한 종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들이 새끼일 적에는 주름뿐이고 곤충처럼 작지만 부다페스트 비둘기는 다 큰 후에도 그런 기묘한 모습 그대로입니다. 개구리같이 큰 눈을 가진 이 작은 괴물은 1900년대 초반에 헝가리의 폴트 형제가 번식시킨 종입니다. 기이한 외모 때문에 부다페스트 비둘기는 손수 먹이를 줘야 합니다. 놀랍게도 이 새는 아주 멋지게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5시간이나 비행을 할 수 있고 아주 높은 곳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새의 야유와 비난에서 멀리 떨어진 하늘 쪽이 좋아서인지 태양까지 날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마스쿠스 염소 샤미. 얼핏 이 염소를 보면 일련의 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당해 몇백 번은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염소는 특별히 번식된 품종으로 샤미라고도 불립니다. 현지인에게는 이 염소가 매우 아름답다고 여겨지는데요. 취향은 각자 다른 걸로 칩시다. 최고로 아름답다는 이 염소에게 있어 자신의 외모는 먹이를 먹는데도 불편하고 엄격한 자연의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도 힘듭니다. 다마스쿠스 염소는 보통 시리아에서 서식하며 주로 우유를 얻기 위해 사육되고 있습니다. 이 염소는 이미 수세기 전부터 존재해왔고 아랍 문자나 민간 전승에서도 몇 번이나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또 독특한 기질이나 눈에 띄는 성질 그리고 고급스러움이 칭송되어 왔다고 합니다. 메산돈 또는 테오돈은 중국에서 번식된 돼지입니다. 테오돈이라는 품종 중에서 특별히 양식된 종이 바로 변종인 메산돈으로 양동가들 사이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보기 싫은 외모를 한 이 돼지를 보면 인간에게 위험한 동물로 생각되어 돼지를 먹는 건지 돼지에게 먹히는 건지 모를 기분이 들고 맙니다. 이 돼지가 성적 성숙을 맞이하는 것은 빠르면 생후 2개월 만으로 메산돈을 역사상 가장 다산을 하는 돼지 중 하나로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이 돼지가 미국에 수입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빠른 번식 속도 때문인데 농장 경영자는 토끼처럼 빠른 속도로 번식하는 돼지를 생각하며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죠. 메산돈은 아주 많은 지방을 축적하며 자랍니다.
미국 규격에 맞춰 보아도 이 돼지의 지방분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중국산 아이폰처럼 싼 게 비지떡이었다는 것이죠. 지바 이탈리쿠스. 놀랍게도 이 작은 새는 절대 아픈 것이 아닙니다. 새와 익룡이 합쳐진 것 같은 이 새는 카나리아의 일종입니다. 깃털이 듬성하고 등이 굽은 이 작은 새는 섬뜩한 모양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금류 품종에 열정적인 애호가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새를 만들어낸 사람의 윤리 수준과는 달리 새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탈리아의 카나리아 브리더들이 꿈에 그리던 것은 바로 이런 새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번식을 시키기 시작한 동기는 불분명하지만 연구 결과는 다소 화제가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지만 옛날 옛적 한 브리더가 카나리아를 너무 미워한 나머지 카나리아를 향한 공들인 복수로서 이런 기묘한 모습을 탄생시킨 것은 아닐까요? 스키니 기니아 피그. 기니피그는 종류가 다양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대부분의 종들은 겉모습도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외관의 기니피그는 털이 없는 기니피그인 스키니 기니아 피그라는 품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초라해 보이는 특징은 간신히 털로 덮여있는 코 부분을 제외한 모든 곳에 털이 없다는 것입니다. 스킨이라는 이름은 날씬한 체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털이 없다는 뜻인데요. 털 유전자를 DNA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 설치류는 발가벗은 채로 계속 창피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스키니 기니아 피그에게도 조금씩은 털이 자랍니다. 여느 명작 공포 영화들처럼 스키니 기니아 피그의 역사는 연구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중에 이 설치류를 연구하게 된 브리더들은 무아지경으로 기니피그의 이종 교배를 시작했고 점점 섬뜩한 복제물을 번식시켜 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태어나게 된 아이들은 웨어울프 스킨이라는 품종에 속하고 털이 있는 종과 없는 종의 기니피그를 교배시켰을 때 일어나는 돌연변이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몇몇 브리더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데 반대로 털이 자라나지 않게 해서 결국에는 가발 스탠드를 닮은 텍셀이라는 종의 기니피그를 탄생시켰습니다. 또한 페루비안이라는 품종도 존재합니다. 그 풍성하고 비단 같은 털의 장점은 무언가로부터 도망칠 때 분명 자기 털이 걸리적거릴 것이라는 단점과 맞먹는 정도 아닐까요? 포아투 당나귀 혹은 마몬 당나귀. 이 지저분한 콧등은 포아투라고 하는 품종의 것입니다. 이 당나귀는 프랑스에서 번식되고 있고 긴 곱슬머리를 감정 기준에 넣지 않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큰 당나귀입니다. 들러붙은 지저분한 털들은 신체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당나귀는 부지런한 기질 때문에 높이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아투 당나귀의 최고의 자랑은 꼬인 긴 끈 같은 모양새를 한 거의 발굽까지 늘어진 치렁치렁한 암갈색 또는 검정색의 털입니다. 포아투 종의 긴 털은 다른 품종보다 부드럽기 때문에 따로 손질을 하지 않습니다. 제브로이드. 얼룩말과 말, 조랑말이나 당나귀와의 잡종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잡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수컷 얼룩말과 다른 종의 암컷 말이 사용되는데요. 너무 자세히 상상하지는 않는 편이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제브로이드는 아버지 쪽의 줄무늬가 다리나 부분적으로 목 또는 몸통에 나타납니다. 제브로이드도 다른 말과 똑같이 승마용이나 짐을 옮기는 등의 실용적인 용도로 번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이야기에 분노를 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분노는 동물들의 유전자를 갖고 논 학자들에게 향하시면 어떨까요? 저희들은 모든 동물을 사랑합니다. 저희 유머는 동물들을 상처 입히거나 창피를 줄 의도가 없습니다. 동물을 사랑하고 그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말자고요. 특히 그것이 필수 불가결한 때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럼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